안녕하세요.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카세기 시인사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카세기 시인사쿠가 이제 상해에 유학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하급무사들의 반란이었죠. 하급무사들이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서양 열강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하급무사였지만 타카스기 신사쿠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급무사, 아주 집안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카세기 신사쿠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 못지않게 굉장히 여색을 밝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지사들 중에서 한두 명의 애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등이 누군가라고 하면 이토 히로부미, 2등이 타카세기 신사쿠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카세기 신사쿠가 상해에 가기 위해서 나가사키로 가요. 나가사키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일본과 중국은 무역을 교역, 즉 국교가 없었습니다.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을 경우에는 밀유학이 되겠죠. 밀유학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의 상선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 나가사키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네덜란드 상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신사쿠는 무엇을 했느냐, 기생집에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500 몇십만 원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유학 자금을 번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생집에 들락거리면서 그 돈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해요. 하지만 타카세기 신사쿠가 나가사키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 것을 알고 다시 아버지가 상해에 가기 전에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상해에 가서도 신사쿠는 계속 또 유학, 기생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쿠는 상해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청나라가 프랑스와 영국군에게 점령을 당했죠.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점령을 당했는데, 그 당시까지 타카세기 신사쿠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공부하고 유교를 공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동네가 유교의 본고장으로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한 중국인들은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들이 상해에 지나갈 때 거리를 지나갈 때 중국인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길 양옆에 엎드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큰 대국 청나라의 국민들이 영국과 프랑스에 쩔쩔매고 그 사람들에게 계좌지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타카세기 신사쿠는 자신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금 비참한 상태를 듣긴 들었지만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했던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상해에 가보면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세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그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통행세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서양 열강이 침범해오면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수모를 겪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타카세기 신사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라든가 병기 이런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일본의 쿠로운에 흑선이 왔지만 그 전기선을 자기 스승인 요시다 쇼인이 그 배를 타고 밀항을 하려고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카세기 신사쿠는 전기선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기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해에서 직접 그 전기선의 위대함, 엄청난 것을 보고 일본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양 열강에게 개박살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단 2개월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시찰을 하면서 중국인의 비참함, 그 생활을 보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사꾼은 무엇을 느꼈는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전함, 전기선, 군함을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인에게 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상선을 구입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 배가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서양 열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요. 그 전에 타카사키 신사쿠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가기 전에 번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의 돈을 받아갖고 나가사키에서 횡령을 한 거죠. 상해에 가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돈을 가지고 유곽을 다니면서 기생집에 다니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횡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와서 번에서 허락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타카사키 신사쿠가 배 계약을 하고 돌아오니 번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거지없었습니다. 물론 그 계약은 나중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왜? 번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요즘 회사로 따질 것 같으면 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물품을 구입했던 그런 아주 건방지고 멋대로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타카사키 신사쿠가 상해에서 보고 온 것을 번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서양 열강은 뛰어난 나라들이고 뛰어난 군비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증강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게 된다. 일본이 망하기 전에 먼저 초시우가 먼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를 확장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번의 사람들도 군비 확장의 필요성은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신사쿠는 어떻게 하는가? 탈번을 하게 돼요. 탈번이 뭡니까? 탈번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이 탈번을 했지만 워낙 신사쿠가 뛰어났기 때문에 신사쿠가 탈번을 했지만 이 신사쿠가 다시 번에 돌아오더라도 탈번의 죄를 묻지 않고 가볍게 처리하자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의 3걸 중에 한 명인 키도 타카요시, 예전 이름은 카츠라 코고로죠. 카츠라 코고로가 선처를 하도록 번의 중요 인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사쿠는 본인이 탈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가볍게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당시 초시보는 양이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양이운동이라고 하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것이 되겠죠. 나중에는 야마구치, 즉 하기 쪽에서는 초시보는 양이뿐만 아니라 개국도 해야 된다.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면서 개국을 해서 서양의 뛰어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방침을 바꾸었지만 그 당시에는 양이 운동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상선, 미국의 상선과 네덜란드의 상선, 프랑스의 상선, 영국의 상선이 지나가는데 군함도 아니었어요. 시모노세키에서 포격을 해버립니다. 시모노세키와 큐슈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 해협을 칸몬카이쿄, 이 칸이라는 게 시모노세키 할 때 세키 관자 있죠. 이 관자를 세키라고 합니다. 이 칸. 이 시모노세키에 들어간 문, 칸몬 해협. 시모노세키를 옛날에 또 박한이라 박한. 그래서 박한 전쟁이 일어나요. 일단은 상선에 포격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되겠죠. 미국 함대가 와서 포격을 하고 또 영국 함대가 와서 포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영국 함대가 와서 시모노스키에 있는 박한 해협에 있는 칸몬카이쿄 해협에 있는 포부대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쏘았기 때문에 시모노스키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때 시모노스키 사람들, 즉 야마구치현, 초슈보는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서양 열광에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쟤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군비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타카사키 신사쿠 같은 경우에는
탈번을 한 죄로서 가볍게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사형은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시모노세키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모노세키, 야마구치, 하기, 그 다음에 초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우리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통일을 해서 그냥 제가 초슈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타카사키 신사쿠가 번에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번에서는 다시 신사쿠를 불러요. 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사쿠가 유일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신사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일단은 뭐냐면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이 나라들은 시모노스키에게 초슈에게 배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패전 강화 교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사쿠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신사쿠를 호출을 합니다. 신사쿠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제독과 만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오히려. 너네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우리 초슈에는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까불지 마라. 우리 자신 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놀라죠. 이 녀석들이 우리한테 패행 주제에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지? 라고 해서 움찔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만든 것이 타카사키 신사쿠가 기병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전까지는 초슈본에서는 초슈본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외국 군인과 싸우는 무리들은 사무라이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슈본에 쳐들어온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군과 사무라이가 싸웠지만 그중 사무라이들은 도망간 사람도 많았고 배에서 자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단 무기면에서 잽이 안 되죠. 칼과 총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초슈본에도 부닥다리 총이 있었지만 그 총 사격거리라든가 거리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쿠는 기병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듭니다. 이 기병대 할 때 기자가 기습, 기이하다 할 때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병대는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상급 사무라이 내지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예군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농민이든 상인이든 서머 선수든 그 다음에 공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워라. 그런데 그 농민이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모노스키를 위해서 싸울까요? 싸웁니다. 자, 제가 타카사키 신사쿠 1편에서 타카사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모리 가문이 토쿠가와 이에야수 가문에 패해갖고 많은 땅을 몰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몰수를 당할 때 사무라이들도 자기 땅 영지, 봉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농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된 사람들 중에는 사무라이 피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함대가 쳐들어와서 시모노스키를 불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병대에 기꺼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병대에 참석을 했는데 이 기병대의 주 목표 기습과 그래서 이 기병대는 많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병대를 창설하게 되지만 사실 이 기병대는 만들어지고 나서 약 1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아무 일이 없었는가? 막부에서 초슈를 정벌하는 그런 진정도 없었고 외국 배가 온다 쳐들어온다는 말은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병대들은 나름대로 서양식 훈련을 했고 신의의 총이라고 해서 그 당시 최신식 총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초슈번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 함대에 대해서 서양 함대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포격을 하니까 도저히 서양 열강은 참지를 못하고 4개국 연합 함대를 만듭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이 네 나라가 시모노스키, 초시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막부 쪽에서는 초슈가 하도 까붑니다. 하도 까불기 때문에 이 초슈를 개박살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2차 초슈 정벌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슈는 사면초가죠. 외국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막부에서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두 개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슈는 정예군이 얼마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도시가 군을 상대를 해야 돼요. 정부군, 정예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군이, 하나의 도시가 정예군을 상대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의 군대가 외국의 4개국 연합함대를, 하나의 도시가 4개국 연합함대를 또 대항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쫓겨 있기 때문에 3인 총알을 나갑니다. 그 전에 1차 초슈 정벌이 있었습니다. 초슈가 교토에서 천황을 등에 삼고 계속 까불랑거리기 때문에 막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초슈 정벌을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정예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초슈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기 쪽, 초슈 본 사람들은 겁을 먹었죠. 야, 저 숫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며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막부를 토벌하자라고 주장을 한 타카스기를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주장을 했던 카로, 지금 같은 장관급입니다. 이 4명을 하라기리, 세푸쿠, 즉 배를 가르게 하면서 에도의 막부군에게 항복을 하며 물러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신사군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분통에 찹니다. 아니, 지금 일본이 무너질 지경인데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 하고 나서 다카사키 신사군은 제1차 정벌 때에 추방을 당해서 자기 몸을 숨기죠. 그때 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죽게 됩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요시다 쇼인이 다카사키 신사쿠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전에 신사쿠가 편지를 보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시다 쇼인이 죽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일이 있으면 죽고, 너가 살아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살아서 행동을 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카사키 신사쿠 같은 그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막부를 피해서 몸을 숨겼을 때는 자기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후쿠오카에 몸을 숨겼습니다. 후쿠오카에 몸을 숨겼을 때 사이고 타카모리와 만나서 사초 동맹과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쿠는 초슈본이 막부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가신들을 배를 가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기병대 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일본이 무너질 지경이고 그 다음에 초시도 무너질 지경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너 나랑 합쳐갖고 지금 보수파가 점령하고 있는 하기, 초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 다시 타도 막부를 부셔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왜? 이길 성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카사키는 실망을 하죠. 하지만은
타카스기의 신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낙담을 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타카스기의 좌우명이, 모토,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카스기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모든 부대를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기병대가 엄청나게 많은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기병대 종류가 많았습니다. 의사부대, 서모부대, 상인부대, 뭐 보자기, 보따리 장사부대 엄청나게 많은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야 지금 일본이 무너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을 다시 세우자. 초시를 다시 세우자라고 호소를 하면서 지금의 시모노스키는 절, 공산사,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코잔지 이 코잔지에 5월 5일까지 모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전에 타카스기 신사쿠는 자기가 탈번을 하고 나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조이, 즉 서양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서양 오랑캐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일부러 서양 오랑캐를 죽이려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람을 아무나 죽이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 계획을 잡았을 때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타카스기 신사쿠와 쇼카 손주쿠의 동문이죠. 물론 나이는 더 아래였습니다. 그 무엇을 했는가? 영국 공사관을 불태웁니다.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타카스기 신사쿠가 영국 공사관을 불태우고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도쿄에 있는 즉 요코하마에 있는 영국 공사관을 불태우면서 둘이는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둘 다 기생을 좋아하죠. 술집을 좋아하고 술 마시면서 불꽃놀이를 즐겼던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 또라이 기질도 있고.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요시다 타카스기 신사쿠를 좋아라 했죠. 이 사람의 결기, 이 사람의 힘, 이 사람의 각오만 있으면 충분히 일본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카스기 신사쿠는 코잔지 공산사에서 기병대가 와라 우리가 다시 쳐부수자 라고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도 초슈번에서 상선이나 군함을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4개국 함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신사쿠는 망나니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탈번도 하랴 계속 보수파들을 공격하랴 이러기 때문에 요시다 쇼인 보고 야 너는 더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람이 안 된다 라고 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카스기 신사쿠는 뭐라고 했는가? 번외 요구를 해요. 나 이제 10년 동안 정계를 은퇴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고 스님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신사쿠는 정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버립니다. 번에서도 말썽이 많은 신사쿠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 동안 은퇴를 시켜서 스님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 10년간의 정계 은퇴를 허락을 받고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절에 가 있는 동안에 4개국 연합함대가 시모노스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네들이 지금까지 우리 함대를 공격하고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놔라 얘기라고 합니다. 초슈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5명의 초슈번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당시였어요. 밀유학인데 밀유학. 몰래 간 유학이 되겠습니다. 왜? 유학은 같지만 막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간 유학이기 때문에 몰래 간 유학이 되겠죠. 그래서 초슈의 4개국 연합함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영국에서 들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급거 귀국을 하게 됩니다. 왜? 영국의 시설과 영국의
뛰어난 문명을 봤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틀림없이 초슈가 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급거기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협상을 하자고 봅니다. 배상금을 내놔라. 초슈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또 착안을 한 것이 유학을 했던 상해 2개월 유학을 했던 신사쿠를 끄집어냅니다. 스님이 되어 있었죠. 스님이 되어 있는 신사쿠를 끄집어내어서 야 너가 협상을 해라. 통역은 누구? 이토 히로부미. 영국에서 6개월 유학을 했지만 엄청난 영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영어가 능숙했습니다. 배상금을 지금의 돈으로 4개국 함대가 요구했던 금액이 900억 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1조 원이 되겠죠. 1조 원. 신사쿠가 기가 막힌 묘책을 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네들을 공격한 것은 우리 번의 뜻이 아니다. 막부가 조의 양위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낱 막부의 신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막부의 명령을 받아서 너네들을 공격한 것뿐이니까 우리의 상사인 막부에게 배상금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개국 함대의 대표, 영국의 대표로 남았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죠. 한낱 번에서 우리들을 공격할 리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초슈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했을 경우 초슈본을 단독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막부도 불쌍하죠. 왜 그러냐면 막부는 그 당시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열강들이 요코하마 지역에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지을 때 그 공사 비용까지 막부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 애들이 이때 초슈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 사람들 하나의 번이지만 국가라는 개념으로서 협상하는 능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뛰어나구나. 그리고 초슈보는 인재를 육성했다고 했죠. 그 신사쿠 같은 사람, 또 영어를 잘하는 이토 같은 사람, 뭐 이노우에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고 초슈를 번이지만 하나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쾌거를 초슈는 이루게 됩니다. 이 덕분에 나중에 초슈에서는 총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군함을 구입할 때 영국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 문제를 갖다가 신사쿠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해결을 하게 되자 신사쿠는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병대 사람들에게 야 지금 일본이 쓰러질 지경이다. 무너질 지경이다. 코잔지 공산사에 모여서 저 막부에 굴욕적인 처사를 하는 초슈본의 성주 그 다음에 이런 중력들을 물리치자라고 합니다. 그때 참가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끈 부대는 서모 선수들이 주축이 된 리키시 부다이, 리키시 부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 히로부미만 타카사기 신사쿠를 따라왔는가? 말씀드렸죠. 영국 공사관을 불태우고 없앨 때 그때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타카사기 신사쿠의 인품을 봤기 때문에 이토가 힘을 합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약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카사기 신사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80명으로 4,000명이 넘는 그 하기성을 지키고 있는 즉 초슈본의 수도를 할 수 있는 하기성을 지키고 있는 보수파들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막부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강경파로 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상급무사였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번의 신임을 받아왔던 중력이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신사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병대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자 기병대 대장이 처음에는 신사구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하지만은 나중에는 슬쩍 몸을 집어넣습니다. 같이 가자. 이때 기병대 대장이 누구냐?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해서 나중에 일본 육군을 만든 사람,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영상 자료를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어떠한 생사를 하는가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료 사진이 뭐냐? 자, 요거는 신사쿠의 생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진도 다카스키 신사쿠의 생가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모노스케 갈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가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또 생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다카스키 신사쿠의 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생가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가보시면 그 당시의 상급무사로서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신사쿠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코잔지, 공산사에 세워진 신사쿠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5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5번 또 신사쿠의 동상이 되겠죠. 6번 또 신사쿠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밤에 찍은 사진인데 조금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신사쿠가 기병대를 조직해서 나중에 보수파를 몰아내려고 사람들을 모았던 공산사라고 하는 시모노스키에 있는 코잔지가 되겠습니다. 입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사진도 코잔지에 있는 다카스키 신사쿠가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상을 같이 찍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카스키 신사쿠는 무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묻었던 무덤, 머리카락이 있는 무덤, 그리고 탯줄이 있는 무덤, 뭐 다양한 무덤이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도쿄에 있는 무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영상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쿄에 있는 신사쿠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저는 갔다 왔죠. 그 다음에 11번 또 역시 무덤 다카스키 신사쿠는 하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카스키 신사쿠가 죽었을 때 신사쿠에게 헌시를 바칩니다. 그 헌시를 바친 사람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되겠습니다. 그 헌시를 비석에 새겨넣는데 그 헌장비가 12번 사진이 되겠습니다. 12번 사진을 보면 헌장비가 나와 있죠. 이때 히토 히로부미가 헌장비를 바치고 나서 며칠 뒤에 죽습니다. 누구에게? 안중근에게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고 나서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헌장비를 바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암살로서 죽게 됩니다. 다시 앞에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신사쿠는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몇 명이 되지 않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80명이 모였지만 이 80명이 계속 하기성을 침공을 해서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돼요. 그 최종적으로는 3,0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수파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에도 막부를 토벌하자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신사쿠는 자기가 요직에 오르지 않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국으로 유학할 생각을 가지고 에도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에도에서 초슈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2차 초슈 정벌에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약 15만 명이라는 사람이 대군이, 정예군이 15만 명에서 20만 명 되는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기, 초슈에는 몇 명 있습니다. 4,000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마음먹은 신사꾼은 제2차 초슈 정벌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초슈로 넘어옵니다. 신사꾼은 비상하죠. 기병대를 이용해서 신사꾼은 기습을 합니다. 이때 기습을 할 때 에도 막부는 초슈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4척의 군함을 보내서 초슈를 애워싸게 만듭니다. 애워싸게 만들지만 신사꾼은 한 척의 배를 몰고 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 신사꾸가 만든 기병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최신식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초슈를 정벌하러 온 막부 군들은 정말 초슈를 정벌하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고 막부가 시켰기 때문에 마지 못한 곳이죠. 신촐기몰하게 움직이는 신사꾸의 기병대에게 거의 혼비백산하다시피 합니다. 20만 명의 정예군들은 4,000명밖에 없는 신사꾸의 기병대에게 개박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슈는 에도막부에게 큰 승리를 이루는 대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죠. 에도막부, 이 막부가 270년간을 일본을 다스려온 막부가 하나의 조그만 번에 개박살이 났다라고 해서 막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지죠.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신사꾸가 승리를 거두기 직전부터 조금 병을 앓았습니다. 무슨 병? 폐결핵입니다. 폐결핵. 그 당시에 일본의 폐병은 우리나라 지금의 암입니다. 암. 다스릴 약이 없었어요. 정말 일본이 근대화가 되고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막부의 권력을 천황에게 물려주는 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28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때 타카사기 신사쿠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모시로키 고토키 나키 요 오모시로쿠 오모시로키 고토 나키 요 오모시로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재미있는 일이 없고 이 세상은 재미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직역을 하면. 그런데 나중에 이 남긴 말 뒤에 나중에 제가 시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살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재미없게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에도막부의 풍우나 갑자기 어떤 일을 도모하려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이게 무엇이냐? 그만큼 타카사기 신사쿠는 짧지만은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상해에 가기 전까지는 늘 술집에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은 상해 갔다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24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28세 때까지 그 5년 동안의 삶이 굉장히 굵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초슈 정벌 때에 에도막부가 초슈를 물리쳤다면 메이지 유신이 없었죠.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긴 계기를 만든 사람이 타카사기 신사쿠다. 하급무사가 아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신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타카사기 신사쿠는 졸지의 폐기력으로 죽어버렸지만 그 사람의 일생 일대기를 봤을 때 죽기 전에 5년간은 정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카사기 신사쿠가 마사코라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죠.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뭐 큰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타카사키 신사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메이지 정부에서 자위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뭔 소리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공자라고 해서 내가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고? 난 자기 필요 없어. 그때 당시 자기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어. 역시 범의 아버지 밑에는 범의 아들이 노는 것이지 호부견자는 아닙니다. 호부호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두 번째 에피소드. 신사쿠가 이제 보스파에 쫓겨서 너가 없어야만 에도막부의 정예군이 물러난다. 제1차 초수 처벌 때. 이때 후쿠오카로 도망갔다고 했죠. 이 후쿠오카에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애첩 오우라라는 여자와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영호고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카사키 신사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카사키 신사쿠뿐만 아니고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은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쿠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요시다 쇼인 자기 스승의 가족에게 부탁을 받아서 요시다 쇼인의 일대기 명언 남겼던 말을 책으로 집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을 쓰다가 중간에 협상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죠. 사개국 연합함대와 합성을 위해서. 그래서 쓰다가만 요시다 쇼인의 일대기가 있다가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카사키 신사쿠의 아들, 제가 갑자기 아들 이름이 안 나는데 아까 자위를 포기했던 이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전을 만들었어요. 영어를 A와 지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일본어로 한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그 삶이 뒤의 삶은 잘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은 타카사키 신사쿠 토이츠 동력 동자에다가 한일자 토이츠가 되겠습니다. 타카사키 신사쿠 토이츠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A와 지대 014제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영어를 많이 보급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쇼카 선주쿠 요시다 쇼인의 제자의 쌍벽 용호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타카사키 신사쿠와 쿠사카 겐지가 있다고 했죠. 타카사키 신사쿠는 끝났고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쿠사카 겐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